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음, 어떤 그 학생 정보를 표현을 하고 이 학생 정보로부터 국어, 수학, 영어 세 가지 과목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값을 하나의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표시하는 코드를 구현해보고 싶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클러스터에 있는 원소 값들을 어떻게 평균을 취하고 이렇게 평균 취한 값을 다시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코드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프론트 패널에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원소들을 정의하는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프론트 패널의 UI를 보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로 표현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큰 게 하나의 1차원 배열이 되어 있고 제가 UI 상에서 인덱스 정보는 제가 디스플레이 하지 않게 하겠고 수직 그 막대반은 제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UI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원소가 클러스터인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원소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이 하나의 원소로 묶어져 있는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총 10명의 학생에 대해서 랜덤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에 대한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좀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는 컨트롤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배열과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상단 같은 경우는 문자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어서 평균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평균값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UI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UI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이용을 해서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 간단하게 프론트 패널 U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VR가 실행되면은 한 번만 수행되는 그냥 단순 이제 디자인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 정보라고 하는 클러스터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그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포르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이 1차원 배열을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원소가 하나씩 뽑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씩 원소를 뽑아 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추출해낸 다음에 이거를 포르프의 출력으로 연결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겠고 이거를 다시 배정도를 부동소수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시켜 주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값을 다시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포르프에서는 다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배열이 이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수학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그 다음에 영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평균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포르프 안에서는 평균을 취한 값이 이제 하나의 원소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숫자형 원소를, 자,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하는 점수가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가지 원소를 뽑아내신 다음에, 참고로 배열 인덱스에서 인덱스 값을 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0, 1, 2라고 하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어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점수, 세 번째는 영어 점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하는 문자열까지 포함시켜서 위와 같은 결과값이 나오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제가 VI를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은 미리 만들어 놨는데,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의 원소가 5가지 아이템이죠. 그래서 우선 클러스터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하나 이렇게 가져오시겠고, 클러스터의 원소로는 예를 들어서 학번이 숫자형이기 때문에 숫자형 하나 가져오시겠고,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름이죠. 이름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이 관련된 값들은 다 인디케이터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 그리고 라벨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 아이템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시겠고요. 5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경계하시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시겠고요. 여기는 흰색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보통 랩뷰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 옅은 회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랩뷰를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은 UI를 봤을 때 옅은 회색이다 그러면 저거는 인디케이터구나, 사용자 이벤트를 입력받을 수 없는 인디케이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렇게 모르도록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흰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안에를 다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도 이렇게 눌러주시겠고요. 마찬가지로 테두리 눌러주시겠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클러스터를 또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이 클러스터를 이 배열의 원소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왼쪽과 같은 형태가 되겠고,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랩뷰 같은 경우는 배열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인덱스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체크 해제하시게 되면 보이지 않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직 방향으로 더 데이터가 더 많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원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꾸미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지우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에서 우선 학생 정보로부터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포르프를 이용하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입력으로 인가된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이제 반복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클러스터로 가신 다음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학번은 필요가 없겠고요. 위에서부터 국어,
자, 수학, 영어 이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뽑아내겠습니다. 자, 라벨은 제가 이름을 풀게 하면서 보이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각각의 원수를 자,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저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 3개를 만드시겠고, 하나 인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 인가해 주시고, 또 하나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별 크기 정보를 얻어 볼게요.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별 크기 정보를 한번 그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3행 10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하나의 행이 한 과목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자,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지우겠고, 자, 관련된 값을 다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로 인가해 주시는데, 자, 평균을 취하기 위해서는 입력으로는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YR을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 주시겠고요. 자, 다음 마찬가지로 포르프에는 자,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자, 평균 함수를 구할 텐데, 자, 평균 같은 경우는 자, 검색에서 평균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평균 함수를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평균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앤 바이브레이션 툴킷을 설치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평균을 사용하고 있는데, 툴킷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에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은 자, 다음과 같이 1차원 배열의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주석으로 평균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과목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관련된 값을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자, 숫자 문자열 변환해서 자, 여기 보면은 숫자를 여기 있네요. 소수점형 문자열로 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함수를 자, 입력으로 숫자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정밀도가 있는데 이 정밀도 값이 기본은 6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6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자,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포르프 사이즈를 자, 최적화하겠고요. 자, 포르프 출력으로는 관련된 함수의 출력값을 연결해 주시면 자, 문자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우선은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뽑아낸 다음에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디포트로 하나만 표시가 되는데 이걸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자, 원소 3개까지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관련된 값을 이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를 좀 일단 키워 놓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국어에 대한 자, 라벨을 표시하겠습니다. 국어하고 콜론하고 한 칸 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수학을 하나 만들겠고요. 다음은 영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어 점수에 대한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한 줄 바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자, 줄 바꿈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수학 점수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이 수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라인 피드 상수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어 점수죠. 그리고 관련된 값을 자, 인가해 주시겠고, 마찬가지로 라인 피드 상수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관련된 출력 값을
자, 평균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 연결해 주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자,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국어에 해당하는 평균값, 그 다음에 수학에 해당하는 평균값, 영어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각각 구해서 하나의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클러스터와 배열을 이용해서, 자,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자, 평균을 취해서 다시 하나의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